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1월 21일 일요일인데요. 11월 증시도 이제 3주 차가 마감이 됐고 다음 주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11월 달은 아무래도 11월 초에 국민의힘 대선 관련 후보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다가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시장이 메타버스하고 NFT 또 가상화폐 거래소 이걸로 그 이슈가 완전히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테마가 그 단기성 테마인 경우 보통 일주일 뭐 이렇게 돼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한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NFT와 메타버스, 그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이 가상화폐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 관계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두 업비트하고 빗썸 두 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지금 그 거래 규모로 볼 때 업비트가 거의 1위 정도 하고요. 빗썸이 2위 정도. 한때는 이제 1, 2위가 서로 바뀌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업비트가 어, 1위 정도를 한다고 보고요. 비덴트의 그 빗썸이 2위 정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 자체도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두나무의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비트를 가상화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보통 13,000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또 10월 달만 해도 10월 초만 해도 비덴트하고 많이 비슷하게 갔었죠. 비덴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다가 이제 매각이 불발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그 NFT로 인해서 다시 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지분을 더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동안 그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던 그 주가가 비덴트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어, 우리 기술 투자보다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다고 해서 금년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가 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12,000원대에서 10,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덴트는 한때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있던 것이 더블도 넘는 2배 이상의 주가가 상승인데도 24,000원대에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 비싸게 올라간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보통 주가의 그 투자 원리라고 하면 가격이 고점이면 당연히 위험 부담을 느낀 세력들이 매도를 할 거고요.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하는 이런 기본 원칙을 거스리는 투자 행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쪽에 그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이런 세력들 이 내막을 한번 깊이 알아볼 그런 필요들이 있겠죠. 이제 일단 간략히 알아보면요. 우리 기술 투자는 어, 업비트, 우리 가상화폐 1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나무가 한때 뉴욕 증시에 상장설이 돌다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이 두나무의 지분은 송치영 회장 외에 39% 가지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 카카오 벤처스 등을 통해서 약 23% 정도.
또 한화투자증권이 6%, AT넘인버스가 6%, 우리기술이 약 7% 정도를 갖고 있는 거로 나왔는데 이번 3분기에 실적을 공시할 때 예, 우리 기술 투자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이익이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가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8% 증가한 수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의 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공시를 했는데요. 취득원가가 56억인데 지금 장부가가 3,780억이 됐다. 분명히 그러면 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이 지분법 평가익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주가 못 오른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들은 매수에 치중하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좀 뭔가 의아한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비덴트는 어떠냐 하면은 이 비덴트는 지금 주가가 그 옛날 우리 기술 투자보다 2배 이상 올라온 24,000원인 이 시점에서 개인들이 주가의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로 치중하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물론 비덴트는 빗썸 홀딩스의 지분도 34% 갖고 있고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 또 버킷 스튜디오가 14%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빗썸 홀딩스는 이정훈 의장 외에 지분이 약 40% 정도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덴트가 갖고 있는 지분은 34%에서 조금 늘릴 이런 필요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비덴트의 대주주는 인바이오젠이 13%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또 이 인바이오젠의 지분은 버킷 스튜디오가 32%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니셜 투자 1호가 약 8% 정도 해서 비덴트의 이 지분 구성이 결국은 이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한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비덴트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된 원인이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빗썸에 상장돼서 이쪽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위믹스 코인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상회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메이드 효과가 상당히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비덴트가 시비를 800억 정도를 위메이드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비덴트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그 토로스 투자자문이 비덴트 지분을 최근에 5%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시장에서 직접 샀어요. 블록딜을 통해서 매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기관 매수의 영향이 순수하게 토로스 투자자문이 산 게 236만 주에 44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3자 배정으로 인바이오젠이 다시 또 비덴티의 지분을 또 늘렸죠. 300억 투자하고 초록뱀이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비덴트가 지금 3분기에 1,798억 정도 순이익을 노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 194억에 약 82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투자 열기로 빗썸만에서만도 3, 4분기에 누적 약 7,680억 정도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가상화폐의 거래가 이제 위메이드 효과도 있고요. 또 NFT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쪽에 대한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반대로 비덴트에 대해서는 시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왜 기관과 외국인이 이 비덴트 쪽에 더 집중을 할까? 결국은 그게 이제 비덴트보다는 빗썸을 노리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 있어서 이 NFT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이 거래소가 업비트나 빗썸의 역할이 뭐길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NFT 사업이라고 하는 것, NFT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업비트와 빗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측면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떠실지 몰라도 간략하게 얘기하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들이 독자로 개발한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NFT화한 이 코인을 매도할 때는 어차피 거래 플랫폼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비트가 지원하는 방식은 파트너사들이 독자로 개발한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하고 거래할 때만 이 업비트의 거래 플랫폼을 지원받는 형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가 만든 자체 팬 카페 그 위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각종 연예인들의 활동이라든가 연예인들의 그 다양한 굿즈 어, 그런 것들을 그 NFT화해서 매매할 때 그 자체적인 그 하이브가 만든 그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것을 하고 거래할 때만 업비트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빗썸은 아예 초반부터 이 NFT 플랫폼하고 거래 플랫폼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그 마케팅을 펼치기가 이 빗썸에서 훨씬 더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빗썸이 거둬들일 수익이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체 NFT 플랫폼에서 그 수익을 얻고 또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 빗썸 라이브, 빗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메타버스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빗썸 라이브가 이제 그 점차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데가 직접 참여를 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비덴트 그 빗썸의 그 가상화폐를 그 메타버스라든가 NFT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가상화폐가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거래소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비덴트 그 빗썸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높아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메이드 효과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으로 상당한 그 OTT에 있어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이런 쪽에 지금 어, 그 투자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그 효과로 인해서 비덴트 또 거래소에 있어서 빗썸의 역할이 좀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할 경우 같으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비덴트에서 활발하게 나오니까 발빠른 매매를 선호하시는 공격적 투자 성향인 경우는 비덴트에 단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 업비트 자체도 지금 이제 두나무의 뉴욕 증시 상장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들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NFT가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 이 NFT화된 이 코인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가 만든 위버스 팬 카페가 엄청난 유저들, 그러니까 방탄 BTS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하이브, 과거 이름이 이제 빅히트였죠. 빅히트가 초기에 상장될 때는 고가 논란도 있었고 주가가 한참 횡보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25만 원대 여기까지도 하락했다. 지금 41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된 그 기포제가 결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와 NFT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 하이브의 팬카페인 위버스 같은 것들을 또 상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SM이 운영하고 있는 디어유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단숨에 2조 원 가까운 지금 고점에서 조금 조정하기는 했지만 1조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규 자금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자산들이 창출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효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 그 우리 기술 투자, 그 업비트의 두나무 뉴욕 증시 상장이라든가 앞으로 BTS의 그 활발한 효과가 기대되는 위버스 쪽이 또 추가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든가 할 때 지금 당장은 조정 상태를 보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거래소 시장 NFT하고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두 축인 그 업비트와 빗썸 요 관련주인 비덴트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